조선시대에 만든 가장 큰 불상들이 있는 사찰 완주군 종남산 송광사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종남산의 서남쪽 평지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보조체증선사가 머물렀던 백년사가 있었습니다. 보조체증선사는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가는 길에 백년사에 머물면서 백년사의 이름을 송광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송광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전소되었으나 1622년 벽암각성 스님과 제자 덕림화상이 중심이 되어 재창건하였습니다. 종남산 서남쪽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송광사는 약 20동의 전각을 보유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로 미륵성지인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일주문은 조선 후기에 세운 다포계의 맞배지붕 건물로 원래는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사찰 영역이 축소되면서 1944년 이곳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일주문은 사찰 입구에서 속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는 정문인데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주문 처마 아래 걸린 종남산 송광사 현판은 근현대 서예계의 대표인물인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습니다. 송광사는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 대웅전이 일직선상에 선 전형적인 일자 배치형 사찰로 일주문에서 대웅전이 보입니다. 해탈문이라고도 부르는 금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다포계의 발작지붕 전각이며 불법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를 모시는 문입니다. 우측에는 입을 벌린 나라연 금강과 사자를 탄 문수보살상이, 좌측에는 밀적 금강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금강문을 지나니 안쪽에 불법과 부처의 외호신들인 사천왕상을 모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집 천왕문이 서 있었습니다. 천왕문 안에는 오른쪽에 북방다문 천왕과 동방지국 천왕, 왼쪽에는 남방증장 천왕과 서방 광목 천왕 등 소조 사천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송광사 사천왕상은 대다수 사찰과 달리 흙으로 빚은 소조 사천왕상으로 그 예술성과 희소성을 인정받아 보물제 125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니 오른쪽 화단의 중앙에 화강암으로 멋지게 조성한 불교계의 산타크로스로 알려져 있는 포대화상의 상이 있었습니다. 여느 사찰들의 포대화상 상과는 달리 5명의 동자승들에 둘러싸여 활짝 웃고 있는 포대화상상은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천왕문을 통과하니 넓은 마당 좌측편으로 송광사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각형 범종루가 서 있는데 범종루와 정원의 조경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열십자 형태의 건물은 궁궐이나 왕릉에 세우는 열십자 혹은 아자 형태의 건물인데 사찰에서는 이 범종각이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 범종각은 12개의 기둥을 사용하여 지은 2층 누각 형태의 건물인데 고건축물 중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보물제 12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앙마당 안쪽에 서 있는 정면 5칸, 측면 3칸 다포계의 발작지붕집인 대웅전은 규모가 위풍당당한데 보물제 12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웅전은 1622년 초창 당시 거대한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2층으로 지었으나 1857년 중수하는 과정에서 단층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대웅전 현판은 선조의 8번째 아들인 의창군이 썼는데 의창군은 당대의 명필로 화엄사 대웅전과 일주문 현판도 썼다고 합니다.
대웅전 법당 안에는 본존불인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약사열의 좌상이, 우측에는 아미타열의 좌상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세불 좌상은 높이가 5m 65cm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소조불상들로 복장유물 6점과 함께 보물제 12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웅전의 삼세불상 양쪽과 그 사이에는 인조와 왕비, 세자의 만수무광을 기원하기 위해 나무로 조각해서 세운 삼전패가 놓여 있습니다. 대웅전은 원래는 중층으로 지은 높은 전각으로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4군데 추녀 끝에 활주를 세웠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에는 석가열애 이외에도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를 함께 봉헌했기에 사면에 무량수각, 보광명전, 유리광전 현판도 걸려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쪽 벽과 천정 그리고 삼면 외벽에 그려진 사실감과 생동감이 뛰어난 20여 점의 비천도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천왕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새로 지은 종루인 정면 3칸 측면 2칸의 원암 범종각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원암 범종각 앞에서니 문득 2019년 봄에 함께 이곳에 왔던 그리고 그해 여름 세상을 떠난 친구 정현성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원암 범종각과 지장전 사이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전각으로 2018년에 건립된 극락전이 서 있습니다. 극락전 복당에는 서방 극락 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열애상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상과 대세지 보살상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서 보면 왼쪽에 직각 방향으로 1999년에 신축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전각 지장전이 있습니다. 지장전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는 것을 뒤로 미룬 지장보살을 비롯 도명존자, 무독귀왕 등 지장 3존부를 모신 전각입니다. 지장전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인 지장 3존상, 시왕상 19, 판관상, 사자상, 동자상, 금강역사상 등 31구의 존상이 봉안돼 있습니다. 대웅전 뒤쪽 우거진 숲의 전면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 팔짝지붕 전각인 나한전이 있는데 보수 중인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한전 옆 가건물에는 석가열애 3존상과 16나한상, 제석, 장군, 작게 빚은 500나한상들을 포함한 526구의 존상들이 봉안돼 있습니다. 1656년 무염 등 30명의 조각성들이 제작한 이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 석가열애 3존상 및 권속상 일괄은 보물제 2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나한전 왼쪽으로 돌아가면 후미진 구석자리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전각인 삼성각이 서 있습니다. 삼성각 법당에는 중앙에 수명장수의 신인 치성광열애를 중심으로 한 칠성탱화를, 좌우로 독성탱화와 산신탱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독성탱화와 산신탱화 앞에는 독성상과 함께 호랑이상에 올라탄 익살스러운 산신상을 봉안해 두어서 잠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대웅전 좌측에 조성한 넓은 광장에는 전북이 미륵신앙의 발상지임을 상징하는 듯 1999년에 하얀색의 석조미륵 대불 입상을 조성했습니다. 좌대 높이 5m, 전체 높이 12m인 이 미륵대불 조성으로 송광사는 금산사의 미륵전과 함께 미륵신앙 도량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대웅전 후면에 있는 미륵대불 입상의 전면 계단 아래에는
1998년 지장전과 함께 조성한 화강암으로 된 팔각 5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대웅전 전면에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는 1992년에 새로 지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맛배지붕집 관음전이 있습니다. 나한전에서 동쪽 방향으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아담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리문이 있고 그 안쪽에는 멋진 한옥이 있습니다. 약사전이라는 편액이 걸린 기역자형의 멋진 한옥은 법당이라기보다는 선방 또는 주지스님의 처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사전에서 동쪽의 성탑원 가는 길목에는 인조 14년인 1636년에 세운 높이 2.4m, 폭 0.94m인 오래된 송광사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거북받침 돌 위에 의창군이 글씨를 쓴 비신을 세우고 용을 새긴 머릿돌을 얹은 이 사적비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적비에서 동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20여 기의 부도탑들이 밀집한 성탑원이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의 유명한 승병장이자 송광사 중흥에 크게 기여한 벽암각성 대사의 성탑이 있기에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동쪽의 성탑원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왼쪽에는 요사체 겸 공양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향적당과 첨성각이 있었습니다. 송광사를 이곳저곳 둘러보고 나오려니 일주문 안쪽에 전통찻집인 백년다원이 옛날 그대로의 아담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득 2019년 봄 함께 송광사를 둘러본 다음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정연성 박사의 기억에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송광사 관람을 마치고 주차장이 있는 서쪽 담장 밖으로 나가니 엄청난 규모의 연지에 짙푸른 연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송광사의 사세와 격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한 이 넓은 연지에 연꽃이 만개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사찰에서 유일하게 십자각형 종루가 있는 완주군 종남산 송광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